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인데 왜 아픈 거야? 병원 진료실 안 조용한 긴장감이 흐르는 공간. 70대 초반 시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있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굳은 자세로 앉아 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고 눈가에는 얇은 눈물이 맺혀 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옆으로 돌려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다. 맞은편 40대 중반 며느리는 상체를 깊이 숙인 채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떨어지고 있으며 어깨가 눈에 띄게 떨리고 있다. 눈꺼풀은 붉게 부어 있고 코끝도 붉어져 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검사 결과지와 MRI 사진이 놓여 있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겨 있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며느리의 떨리는 손을 향해 있고 며느리는 바닥에 떨어지는 눈물방울을 바라보고 있다. 어머니, 저 버리려던 게 아니에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이야기를 문틈 사이로 듣게 됐습니다. 방에서 나오려다 거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멈췄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오늘 신문을 거꾸로 들고 계셨어, 한참을.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두긴 위험해요. 우리 둘 다 낮에 일하잖아.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말이 그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혼자 두긴 위험하다. 그 말은 제가 짐이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챙길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요양원은 싫어하실 텐데. 나도 알아. 근데 어떡해. 이러다 큰일 나면. 저는 문 앞에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짐이 된 걸까? 저는 모르는 척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괜히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손, 검버섯이 핀 손. 이 손으로 평생을 일했습니다. 아들을 키웠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식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손이 신문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합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냄비를 올려두고 불을 끄지 못했던 날. 국이 다 졸아서 냄비 바닥이 타버렸습니다. 연기가 집안에 가득 찼고 며느리가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부엌에 서서 멍하니 냄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을 껐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아니, 불을 켠 것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며느리의 눈빛. 놀란 눈이 아니었습니다.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손주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았던 날도 있었습니다.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저는 반갑게 이름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는 이름인데, 매일 부르던 이름인데. 할머니, 나야, 민준이. 민준이 그래? 민준이. 당연히 민준이지. 저는 웃으며 손주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왜 그 순간 그 이름이 사라졌을까? 며느리가 제 표정을 살피던 그 눈빛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할 때마다 며느리는 저를 봤습니다. 확인하듯이, 걱정스럽게. 저는 그 눈빛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저도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요양원이라는 말은 저를 끝으로 밀어넣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거기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거기 가면 저는 진짜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예약을 잡았습니다. 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할 힘도 없었고
거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도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건지. 병원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사람, 보호자 손을 잡고 걷는 사람, 멍하니 앉아 있는 사람. 저도 저들처럼 될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 공기가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눈이 차분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보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의사의 말은 짧았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은 그 한 문장에 멈춰버렸습니다. 초기 치매, 치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이 스쳤습니다. 며느리 결혼식 날, 제가 직접 축사를 읽었습니다. 종이 없이 외워서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손주 돌잔치에서 또박또박 이름을 불러주던 날. 민준아, 건강하게 자라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동네 모임에서 누구보다 크게 웃던 제 모습.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농담을 하고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던 날들. 그렇게 또렷하던 제가 제 생일을 잠시 잊었습니다. 손주 이름을 잠시 잊었습니다. 신문을 거꾸로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저는 괜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늦은 줄 알았으니까요. 치매라는 말을 들은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초기 치매는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약도 있고 인지 활동도 중요합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매일 신문을 읽으세요. 글을 쓰세요. 산책을 하세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세요. 가족과의 대화가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듣고 있었지만 반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나아질 수 있을까? 정말로 멈출 수 있을까? 의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환자분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포기하면 더 빨리 진행됩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지금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숨죽이던 며느리가 갑자기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커졌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버리려던 게 아니에요. 저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코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신문 거꾸로 두셨을 때 저 너무 무서웠어요. 냄비 태우셨을 때도, 민준이 이름 못 부르셨을 때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느리는 계속 울었습니다. 요양원 얘기한 건 어머니 버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낮에 일하니까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나면 어떡하나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만 불쌍하다고 생각했구나. 며느리도 무서웠던 거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말한 거구나. 저는 손을 뻗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 손을 이렇게 잡아본 게. 알아, 이제. 며느리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료실에서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저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한 말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 신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같이 읽어요. 며느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커피 2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신문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똑바로, 일부러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내서. 오늘 날씨는 맑음. 처음에는 더듬었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중간에 단어가 끊겼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읽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날 10분을 읽었습니다. 고작 10분이었지만 땀이 났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 읽고 나니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니, 내일도 같이 읽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습니다. 처음엔 10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15분이 됐습니다. 한 달 뒤에는 20분이 됐습니다. 지금은 30분입니다. 저는 손주에게 전화를 겁니다. 일주일에 3번. 민준아, 오늘 학교 어땠니? 할머니,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그 짧은 대화가 제 머리를 깨웁니다. 손주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제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산책도 합니다. 매일 저녁 동네 한 바퀴. 며느리가 시간 되면 같이 걷고 안 되면 혼자 걷습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봅니다.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일부러 세세하게 기억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 것, 오늘 들은 것, 오늘 느낀 것. 치매는 무서운 병입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초기라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섭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일찍 알수록 대처할 시간이 생깁니다.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인지 중기인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도움도 가능합니다.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만이 답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단어가 막힙니다. 신문을 읽다 멈추는 날도 있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는 날도 있습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신문을 똑바로 듭니다. 거꾸로 드는 날은 없습니다. 글자가 또렷하게 보이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인지 기능도 유지되고 있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번엔 억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잠시 며느리 이름을 헷갈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는 이름인데, 매일 부르는 이름인데,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이름이 갑자기.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아요. 며느리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함께 울었습니다. 혼자 우는 것과 함께 우는 것은 다릅니다. 혼자 울면 무너지지만 함께 울면 버틸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도망치는 곳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늘 꼭 확인하실 3가지입니다. 첫째, 기억력이 걱정되면 바로 검사받기. 미루지 마십시오. 둘째, 가족과 숨기지 말고 대화하기.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셋째, 지역 지원제도 확인하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아직 제 이름을 압니다. 며느리 이름도 압니다. 손주 이름도 압니다. 가끔 잊어버리는 날이 있지만 다시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신문을 읽습니다. 똑바로 듭니다. 그래,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하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